안녕하세요. 쇼핑몰 트렌드 리포트 2021 쇼핑몰 빅트렌드 5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 잘 보내셨나요?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드셨던 한 해일 수도 있고요. 혹은 이런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 라는 말 속에 숨어 있듯이 2020년도에 트렌드를 잘 파악해서 역으로 엄청나게 성장을 하셨을 수도 있겠죠. 자, 어쨌든 2020년을 돌아보고 2021년 도에는 어떠한 쇼핑몰 트렌드가 빅트렌드가 될 것인가. 자, 머니 컨텐츠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트렌드를 알아보기 전에 우선 우리는 뭘 해봐야 될까요? 자, 2020년 쇼핑몰 빅트렌드 5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트렌드, 카테고리 쇼핑몰들의 등장. 예, 이 카테고리 쇼핑몰의 등장을 2020년 트렌드 첫 번째로 얘기를 했었는데요. 카테고리 쇼핑몰은 뭐냐면 소위 말해서 종합 의류 쇼핑몰 아니면 종합 구두 쇼핑몰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이상 힘들다. 이제는 레깅스 하나라든가 아니면 연령대를 뭐 40대 이상으로 나눠야 된다든가 아니면 소재별로 냉정하게 나누든가 아니면 제품 하나만 팔든가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잡지 않으면 생존하기 힘들거나 혹은 카테고리 쇼핑몰이 아니면 성공하기 힘들 것이다 라고 저희가 의견을 냈는데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냐? 자, 종합 의류 쇼핑몰을 이제 사람들이 더 이상 이용 안 하나요?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이 시장에 거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여기 기사에 한섬 온라인 매출 날개를 달았다. 올해 1700억 역대 최고. 현대백화점 그룹 기업 패션 기업 한섬이 뭐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거죠. 뭐냐면 기존에 우리가 동대문에서 종합 의류 쇼핑몰을 할 때는 빠른 신속함 보다 좀 저렴한 이런 무기를 내세워서 성공을 했습니다. 가장 많이 성공했었던 업체가 스타일 난다 뭐 이런 것도 1세대 의류 쇼핑몰 그 후로도 한 10년 정도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 첫 번째 경쟁이 심화되죠. 근데 서로 간에 경쟁할 때는 괜찮았어요. 모델 좀 더 예쁜 사람 쓰고 아니면은 좀 더 이벤트 잘 하고 뭐 이럴 땐 괜찮은데 이제 뭐가 문제가 됐냐? 대기업들이 이제 끼어들기 시작하던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대기업들의 온라인 진출 가속화가 완전히 페달을 밟는데 고속을 달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 자, 이제 대기업, 소위 말해서 돈도 많고 마케터도 많고 오프라인 매장까지 빵빵하고 인지도까지 큰 애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종합 의류 쇼핑몰을 소비자 UI에 딱 맞춰서 소비자 유저 인터페이스에 딱 맞춰서 출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일반 웬만한 의류 쇼핑몰은 상대가 안 됩니다. 자, 걔만 그러냐? 또 이게 무슨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하죠.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자, 무신사가 나와요. 무신사가 나오더니 2018년 거래액이 1073억, 2019년 2197억. 자, 그런데 2020년도에 거래 규모가 얼마로 예상되느냐? 1조 5천억이 예상됩니다. 자, 무슨 얘기 벌어지냐면 이제 종합이라고 하는 것들은 자본을 막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입점업체를 늘리기 시작하고 제품을 늘리기 시작하고 UI를 써서 오프라인 광고를 꽝꽝꽝꽝 때리는 거죠. 대응 못합니다. 그러니까 종합인 애들은 점점 종합화되고 거기만의 치킨 게임이 시작돼요. 이들이 흑자를 보느냐? 사실 흑자를 본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쿠팡과 다른 오픈마켓에 지금 쿠팡하고 위메프라든가 이제 소셜 커머스들 흑자 본데 한 군데도 없죠. 왜? 규모를 키우는데 핵심이 되는 거예요. 마켓 퀄리티도 흑자가 아니죠. 쿠팡은 엄청난 적자고 그런 것처럼 이제 의류 쇼핑몰, 종합 의류, 종합 구두 뭐 이런 식의 종합 플랫폼들의 자본화가 시작되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 우리가 온라인 그냥 쇼핑몰 하면 의류 이것저것 모아가지고 하면 되겠네? 라는 순수한 생각이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이제 2021년도에는 당연한 현상이 되겠죠. 그 2021년 트렌드는 어떻게 되는지는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는 뭐로 예측했을까요? 두 번째 트렌드는 네이버 쇼핑의 빅트렌드화를 예측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스마트 스토어의 급속한 성장이다. 실제로 2018년에 8조, 2019년에 20조를 돌파한 스마트 스토어는 그때만 해도 성장률이 어마어마했죠. 왜냐하면 20조라는 단어는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거든요. 20조, 혹은 그런 얘기 했죠. 1조라는 단어가 어떠한
액수냐. 단군 할아버지가 매일 80만 원 써도 지금까지 살아있어도 1조를 다 못 쓴다고 하는 그 돈을 20조를 번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죠. 자, 무슨 얘기냐면 엄청난 성장세, 그때 당시에 쿠팡의 매출을 넘어섰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 지금 2021년 아직 통계 자료가 나오진 않지만 예측치는 30조가 넘는 이제 더 이상 따라올 수 없는 네이버는 가장 큰 온라인 커머스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기존의 자사몰만 운영하시던 쇼핑몰 운영자들은 이제 멘탈이 나가는 거죠. 왜? 안 들어와요, 사람들이. 왜? 스마트 스토어를 열심히 보고 그 다음으로 넘어오지 않아. 자, 두 번째. 스마트 스토어를 강조하자니 내 자사몰이 외면당하고 점점 자사몰을 안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맞느냐? 일단 첫 번째. 스마트 스토어는 필수입니다. 스마트 스토어 반드시 하셔야 돼요. 스마트 스토어가 뜬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일단 네이버라고 하는 엄청난 커뮤니케이션 그룹의 1순위 플랫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노출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비교한 재미가 있고 무엇보다 공정한 후기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것만 해서는 이제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스마트 스토어도 레드오션화 되다 보니까 너무 박 터지는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결국 스마트 스토어를 미끼로 넣어서 자사몰에서 단가를 높이거나 체류션을 높여서 나에 대한 브랜드 충성도를 만드는 거죠. 물론 자사몰을 운영하더라도 엠페이의 요즘 결제율이 거의 80% 이르거든요. 자사몰에 결제하는 사람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다음을 예측해야 된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스마트 스토어는 대박이 났다는 거죠. 거래액 매년 급증했다. 예, 이런 기사가 막 쏟아질 정도로 이제 스마트 스토어는 이제 필수 오브 필수가 된다. 이 스마트 스토어의 연계 전략에 대해서는 다양한 교육이 있으니까 저희 교육도 마찬가지고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거는 이런 거예요. 뭐라면 이제 자사몰을 운영하던 분들이 이제 스마트 스토어형 미끼 물건을 만들기 시작하고 그 미끼 물건을 딱 내세워서 자사몰로 들어오게 해서 이제 자사몰에서 금액을 높이거나 추가 구매를 하는 방식으로 많이 써먹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트렌드 뭐였죠? 예, 철저한 미끼. 자, 철저한 미끼. 이게 뭐냐? 영원, 무제한 프리패스, 온라인 인강에 막 넘쳐나던 이제 소위 말해서 낚시형 이벤트들이 활개를 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예, 한 달 사용 불만 조치 100% 반품 보장, 대기업급 품질 보증 서비스, 평생 에이스 이런 거 요즘 자주 보실 수 있어요. 옛날에는 온라인 커머스 하면 반품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도저히 관리를 못하면 내 수익률을 몽땅 마이너스 만든다. 그래서 온라인 커머스는 대부분 AS나 이런 것들의 반품에 대해서 되게 뭐랄까? 저 거리감을 뒀거든요. 근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죠? 이런 것도 왜 넘쳐나기 시작했느냐? 2020년도에 왜 넘쳐나는? 왜? 중요한 건 경쟁이에요. 너무 많은 업체들, 대기업까지 쏟아져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비롯해서 커머스 시장이 쏟아지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 내 제품이 인지도가 없거나 아니면 내가 경쟁에서 매순위에 밀리거나 이러면요. 사람들이 클릭했다 곧바로 이탈을 하는 거예요. 이탈을 막아두기 위해선 처음부터 강력한 남들이 얘기할 수 없는 보장, 이벤트를 걸어놓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더 이상 혹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가장 강력했었던 온라인 인강들의 영원, 뭐 다 합격하면 영원, 무제한 사용 가능, 프리패스 뭐 이런 단어들이 온라인 커머스 시장에도 이제 점점 나오기 시작하고 그런 단어를 쓴 애들이 또 잘 나가니까 그걸 따라한 쟤네들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하는 거지? 라고 생각했던 업체들도 따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힘내라 시트 같은 경우는 뭐 14일의 기적, 14일 연속 포토 후기를 올려주면 신의 상품권 5만 원을 드려요. 뭐 이런 것도 있죠. 환급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필수 경쟁력이 된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네 번째, 틈새와 낚시 쇼핑몰을 또 예측했어요. 이건 뭐냐면 원히트 원더. 뭐냐면 옛날에는 제품 하나로 쇼핑몰을 운영할 수 있을까? 제품 하나 가지고 뭐 남는 것도 없는데 그냥 오픈마켓에 입점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했다가 요즘에는 뭐가 되냐? 고객이 애매한 틈새가 있다. 이거는 예를 들어 뚫어뻥 같은 거 있잖아요. 기존의 마케팅 업체들이 전혀 신경 쓰지 않지만 생활에 필요했던 그런 틈새들에게다 거기로 쏙 들어가서 낚시를 하는 쇼핑몰들이 생기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예측했습니다. 자, 사실 그런 걸 제일 잘하는 업체는 블랭크 코퍼레이션 같이 뭐 마약베개,
뭐 이거 실제 보여줬죠. 제품 하나들이 다 브랜드가 되고 그 브랜드들이 말도 안 되는 매출을 올리는 것들을 보면서 이런 것들이 우후죽순 생길 것이고 그게 더 심화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었거든요. 닥터피엘 같은 이제 필터 샤워기 하나로 300만 대를 판 쇼핑몰이 실제로 존재했고 이런 쇼핑몰들이 앞으로 더 강해진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온라인에서는 검색어 기반이기 때문에, 혹은 온라인에서는 뭐 저는 홈플러스입니다, 홈플러스를 이용해 주세요, 이거보다 저는 체계적인 필터 샤워기입니다, 제일 과학적이고 가장 뛰어나죠 라고 하고 홍보하는 게 훨씬 마케팅적으로 효율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 개를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특히 검색어 기반의 카테고리, 나는 좀 더 좋은 필터 샤워기를 하고 싶어 라고 검색하는 사람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만한 초임팩트 브랜드들, 이걸 틈새가 낚시 쇼핑몰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어떻게 되느냐? 실제로 잘 됐습니다. 닥터피엘 샤워기 같은 경우는 600만 개 판매를 돌파하기도 하고 조회수가 90만 개가 넘기도 하고요. 그 외에 뭐 기절 베개, 우유 베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베개 한 개만 파는 뭐 혹은 뭐 이런 식의 집중화된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들이 넘쳐나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여러분이 2020년도를 뒤돌아보면 이런 브랜드가 있었나? 할 정도의 브랜드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했거든요. 가면은 상품 하나밖에 없어. 근데 그럴싸해. 예를 들어가지고 뭐 가장 유명한 제품 중에 하나죠. 커블 체어 같은 거. 400만 개 이상 판. 자, 이거 한 2년 전쯤엔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우와 하더니만 의자에 이렇게 딱 놔두고 쓰는 거 어때요? 자, 의자는 비싸고 좋은 의자는 비싸죠. 그렇다고 내가 잘 쓰고 있는 의자를 버리고 싶지 않고 나는 허리가 좀 아픈 것 같아. 평약한 틈새를 겨냥해서 퍼붓는 거죠. 자, 이 커블 체어가 만약에 침대도 팔고 소파도 팔고 이랬으면 안 팔렸을 거라고 저는 확실합니다. 다만 이 제품 하나니까 임팩트 있게 쏟아붙일 수 있었던 거죠. 자, 마지막 트렌드 뭐냐? 로딩보다 역동성이 더 뛰어나게 된 쇼핑몰 트렌드가 될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쇼핑몰들이 기존의 웹 기획자들 혹은 웹 개발자들이 강박관념 같은 게 있어요. 심플해야 된다. 고객이 빠르게 물건을 사고 구매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이에요. 아마존이나 아니면은 뭐 구글이나 이런 데서 막 웹커머스에 대해 얘기하면은 웹폰트로 해라, SEO 최적화를 해라, 그런 세상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반대로 전 얘기했죠. 이미지 더 풍부해야 되고 심지어 그 이미지조차 GIF 파일 같은 걸로 만드셔야 된다. 자, GIF 파일까지 만드는 게 이게 뭐냐면 막 사람들 반짝반짝반짝반짝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자, 그런 것들을 좀 더 강화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냐? 자, 우리나라의 온라인 속도는 맨날 우리나라 사람들 자랑으로 막 꼽잖아요. 세계 1위다. 진짜 그래요. 진짜 빨라요. 우리나라는 예초부터 빨랐고 지금도 빠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지를 로딩 시키는 거에 대해서 전혀 부담이 없어요. 이제 5G 시대까지 넘어가면서 이제 잘 되는 쇼핑몰들은 대부분 움직이는 움짤을 가지고 있게 되거든요. 막 반짝반짝. 의류 쇼핑몰 몇 개만 돌아다니 보세요. 다 움짤입니다. 왜? 그냥 평면적인 이미지보다 좀 더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더 좋잖아요. 그렇다고 영상을 노출시키기에는 플레이를 버튼을 잘 안 누르다 보니까 GIF 파일 같은 움직이는 움짤 같은 경우는 이미지가 무겁더라도 보여주면 괜찮다. 근데 지금 뭐가 해결됐다? 속도가 해결됐다. 그리고 뭐가 심화됐다? 경쟁이 심화됐다. 경쟁이 심화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나한테 들어왔을 때 더 많은 얘기를 들려주지 않으면 판매가 안 돼. 자, 그래서 로딩보다 역동성이 훨씬 더 강화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정신없는 홈쇼핑 같은 사이트가 대세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 1000억대 쇼핑몰인 66걸즈도 딱 들어가 보시면은 어떤 모습이 나오냐,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66걸즈만 들어가 봐도요, 조금만 보면은 이제 보면은 막 계속 막 움직이죠. 계속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 옛날에 이런 거를 웹 개발자들이 제일 싫어합니다. 왜? 느려지거든. 이게 모바일에서도 똑같아요. 계속 움직이잖아요. 어떤 거 막 쭉쭉쭉 패고 있고. 자, 이런 일이 왜 벌어지냐면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이상 부담스럽지 않고 또 실제로 이렇게 해보니까 매출이 오르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이렇게 사진 변경하는 것도 괜찮지만 뭘 만졌을 때 이렇게 쭉쭉 늘어나는 거 있어요. 이런 거. 이런 거는 핸드폰으로 찍어도 잘 찍힌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제 GIF를 안 쓰면 안 되는 세상이 됐어요. 움직임 역동성을 어떻게든 남들보다 더 실감 있게 만드는 전략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상세 페이지도 그런 역할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스마트 스토어 상세 페이지죠.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이용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 한번 보러 갈게요. 자, 실제로 보면은 이거는 IMD라고 하는데 지금 보면 막 돌기도 하고 이렇게 돌리죠. 막 이런 역동성도 하고 있고요. 자, 좀만 내려가다 보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제 이미지 하나로 안 돼요. 그러니까 영상과 이미지 이제 이런 촬영 같은 것들은 자유자재로 어느 정도 할 줄 알아야 판매에 훨씬 더 유리해지는 세상이 됐고 앞으로 이것은 더 강해질 것입니다. 예, 이건 2021년 트렌드에서 어떻게 더 강해질 건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2020년 쇼핑몰 빅트렌드였습니다. 2020년 쇼핑몰 빅트렌드를 저희가 예측한 대로 그렇게 실제로 이루어졌고,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이 트렌드를 처음 봤다라고 생각하시면 이거 빨리 채워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왜냐면 기본기거든요. 이것들이 기본이 되고 이제 2021년이 오픈됩니다. 언제 오픈될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죠. 2부에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